여러분 지금 이제 그 제3지대 신당 얘기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5그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이낙연,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나온 3인방, 그다음에 양양자, 금태섭 이제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여기 제3지대 신당에 끼워주지는 않는데요. 송영길은 옥중에서 신당 만들겠다고 또 큰소리 치고 있더군요. 지금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조국도 신당 만들겠다는 거 지금 우리가 다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조국은 왜 그러면 여러분 요즘 조국 조용하지요? 조국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엊그제 뭔가 하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대체적으로 조용하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월 8일 있잖아요. 저 설 연휴 시작하기 직전 설 연휴가 2월 9일부터 시작하고 2월 8일이 이제 마지막 이 출근하는 날인데 그날 조국 재판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선고 공판. 지금 1심에서 2년 징역형 선고받았잖아요. 이제 2월 8일 날 2년 선고를 받을지 3년으로 늘어날지 좀 깎아줄지는 모르겠지만 2월 8일 날 그 무서운 판사의 선고 공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이 그 판사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 판결이 있고 나면은 조국도 신당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 자, 송영길 조국 빼놓고 그다음에 정의당 쪽에 붙어 있는 뭐 기본소득당 용혜원 뭐 이런 사람들 있는 데는 일단 빼놓고 제3지대라고 얘기한 사람들, 제3지대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5그룹이 있는데 그게 주말 지나오면서 3그룹으로 줄어들었죠. 지금 금태섭만 혼자 가만히 있고 나머지는 다 합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준석, 양양자가 뭉쳤고 이쪽에서는 이낙연과 3인방이 뭉쳤습니다. 3인방은 이제 뭐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뭐 이런 사람들이죠. 윤영찬이 원래 들어가려고 했다가 처음에 윤영찬은 자기는 출마 공천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서 빠졌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낙연과 3인방이 만난 그 당명에는 개혁 미래당 이런 말을 붙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쪽은 개혁 신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개혁이라는 말이 양쪽이 다 붙어 있어요. 이준석은 개혁 신당, 이쪽은 개혁 미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양쪽이 같이 가자라는 명백한 신호를 이낙연 쪽에서 이준석 쪽에 보낸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또 이준석 쪽에서 아주 까칠한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개혁 미래당이라는 당명에 대해서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마는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합니다. 좀 거만하죠. 네. 거만합니다. 이준석. 그러니까 자기네 이준석 양양자 쪽에 개혁신당이 지지율이 좀 높으니까 우리 쪽에 붙어가지고 지금 무임승차하려고 하는군요. 그렇게 이제 이낙연 대선배를 꾸짖은 겁니다. 여기서 11시 김관쇼가 그냥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빅텐트가 세워질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어느 당이 더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인지 아마 지켜보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뭐 지지율이 제3지대가 한 20% 좀 넘는 그런 지지율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그게 4월 10일 날 표로 직결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것이 의석수로 나타난다는 보장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지난 21대 2020년 4월 15일 날 치러진 총선 때 우리나라 제3지대는 완전히 다 망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그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그나마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특수 상황이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이낙연 신당이 호남에서 그 정도의 그 어떤 정치적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번에 4월 10일 날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제3지대가 완전히 망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먼저 나오고 있고 지금 20 몇 %의 지지율은 완전히 허수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제가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말씀드린 5가지를 봐야 됩니다. 5가지. 제3지대 신당들의 첫 번째, 현역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들. 현역 의원들은 아마 3월 하순까지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역들 절대 지금 가볍게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가 없는 입장인 것이지요. 어떻게 가벼워질 수가 없느냐? 공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공천을 주기만 한다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공천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반드시 이 제3지대에 있는 신당 쪽으로 몸을 옮겨갈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갈 때 금배지를 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이제 어디가 많아질까? 지금 지지율은 이준석 당이 높고 현역은 이낙연 당이 높습니다. 현역 이낙연 당에는 지금 현역 금배지가 벌써 3개가 가 있잖아요. 여기에 4개만 더 오면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기호 3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지지율. 이제 거의 일주일이 멀다 하고 제3지대의 신당들에 대한 지지율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그때 이준석 당과 이낙연 당 어느 쪽이 더 높느냐에 따라서 주도권 싸움이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호남 싸움입니다. 이 전략적 투표를 하기로 유명한 호남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함수관계,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도권 싸움입니다. 결국은 제3지대 신당들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지지가 있어야 될 텐데 수도권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한번 보시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선거제도입니다.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준연동형으로 남느냐, 아니면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느냐. 지금 뭐 권역별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 중부, 남부 이렇게 3군데로 나눠서 이제 이 어떻게 선거제도가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제3지대에 있다는 이 빅텐트를 지금 꿈꾸고 있는 이 신당들의 운명도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